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1월을 노예와 인신매매 방지의 달로 기념하는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신매매 관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나라 안팎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리치먼드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퇴치 담당 대사는 14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여러 국가의 인신매매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신매매를 주도하거나 좌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und that 10 countries had a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Some of those listings may be obvious. North Korea forcing its citizens to work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or continues to make headlines.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처한 강제 노동 상황 등에서 북한 정부의 강제 노동 정책과 행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에서 창출된 수익을 정부 기능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에 사용했다며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한 나라의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할 경우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다른 식의 방법으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 broad array of options. Diplomatic efforts to raise the issue and encourage the government to stop forcing people to work can be effective. There are many multilateral forums that can be mobilized. Sanctions and tethering trade to human rights concerns should also be considered. 리치먼드 대사는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승인하는 강제 노동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국으로 분류하면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으로 북한 정권의 억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해 기착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나 외교관들에게 관련 근절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노역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기념하는 노예와 인신매매 방지의 달을 맞아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를 늘리고 표적 예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희망 전략을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내정한 외교 안보 담당 관리들의 풍부한 경험과 과거 대북 협상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새 행정부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수장으로 지명된 인사들은 모두 국무부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재임 기간 북한과 이란 등과 핵 협상을 했습니다. 또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조정관 내정자도 모두 국무부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인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이들 지명자들과 함께 일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이들이 하나같이 북한과의 외교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Wendy Sherman knows why, and Tony Blinken knows why, and all these people know why. And so they come extremely well armed by virtue of the failure of our previous efforts, and we've all learned important lessons. 새 지명자들이 대북 정책에 있어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로 회귀할 것이란 견해도 나왔습니다. People like Kurt Campbell and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think that U.S. interests are best served by working in concert with like-minded countries that share common values, such as Korea.
블링컨 지명자의 부장관 시절을 포함해 35년간 국무부에 근무했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인선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정부 경험이 있는 올스타 팀을 고른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의 이익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expect this team to reflect President-elect Biden's priority in rebuilding alliances, in supporting democratic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and in confronting as necessary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the world.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이들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한순간에 풀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외교를 하며 실무진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들 지명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가 주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세계의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핵 고도화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를 올해 최고의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외교협회 CFR 산하 예방적 행동센터는 14일 발표한 2021 예방 우선과제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위협 가운데 가장 위협이 높은 1등급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를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분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가운데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모두 최고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된 건 북한 문제가 유일합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이 2019년과 2020년 최고 위협이었던 미국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내 중국 부상을 제어하고 지역 균형을 위해서 동맹국, 파트너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인선 발표 전날인 지난 12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흔들린 아시아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역과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G7 국가의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한 영국의 D10 구상안이 현실적이며 군사 분야에서는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참여한 쿼드를 확대해 대중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리를 지낸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도 언론기고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미중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맹국이 지지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가 필요하다며 동맹국과 인권 옹호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의회 내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의 주디 추 의원,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은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118년 전인 1903년 한인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한 이날을 기념하며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공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영김 의원은 한인들의 이민이 시작된 이후 한인 사회는 눈부신 성장과 성공을 거뒀다며 미주 한인 180만 명을 대표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 발의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